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번 여행에서 힐링을 좀 많이 하자.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도어 투 도어였죠. 거의 뭐 차에서 내리면 바로 집이고, 차에서 내리면 바로 사무실이고, 차에서 내리면 바로 집이고, 차에서 내리면 바로 사무실이고, 차에 집이고, 차에 사무실이고, 차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논리정연 부연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태국 방콕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되게 많은 영상을 남겨야지 했는데 정말 지금 15일이 지났거든요, 온지. 그런데 한 2, 3일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곧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방콕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태국에 와서 숙소를 구했거든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한 달 살기를 하겠다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거의 숙소를 정하고 오거나 에어비앤비나 뭐 각종 호텔에서 숙소들을 다 결정을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직업이 중개업이다 보니까 알잖아요. 사진과 현장의 그 차이,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갭. 그런데 거기다가 또 내가 살아본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이 갭 차이가 얼마나 날지에 대한 그 확신이 안 들어서 숙소를 결정하지 않고 태국으로 무작정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켜서 들려드릴 얘기가 이렇게 무작정 와서 숙소를 구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숙소를 구하면서 그 중개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태국의 중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제가 숙소를 구하면서 드릴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고객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계약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미팅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명한테 막 10개, 20개를 보여줬는데 계약이 안 일어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진과 실제 매물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 알잖아요. 태국을 와서 숙소를 결정하자 하고 왔는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의 좀 리스트는 정하고 왔습니다. 대략 숙소를 최소 1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선, 한 달 살 만한 집을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해야겠다. 근데 이게 나한테 어떤 게 최상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상태에서 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게 왜 이렇게 폭이 넓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만족되는 거는 정말 비싸지 않은 게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거냐,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서 이틀을 묵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장 좋은 데 가서 제대로 주고 살면 만족도가 높겠지, 그리고 잘못 호텔을 구했다고 뭔가 좀 아쉬운 게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걸 결정해서 갔었는데 너무 좋고 멋있긴 하죠. 하지만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한 그 가성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렇게 막 행복하고 만족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대체제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한 달 살기를 무작정 비싼 데를 고른다고 그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진 않은 거죠. 1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번 여행에서 힐링을 좀 많이 하자.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도어 투 도어였죠. 거의 뭐 차에서 내리면 바로 집이고, 차에서 내리면 바로 사무실이고, 차에서 내리면 바로 집이고, 차에서 내리면 바로 사무실이고, 차에 집이고, 차에 사무실이고, 차에 그래서 걸을 일이 정말 없었어요. 근손실이 너무 크다. 운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데를 원했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었고, 여기를 푸켓은 갔다 왔지만 방콕은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나에게 맞는 곳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다 충족할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역하고 가깝고 쇼핑센터나 관광지를 갈 수 있는 가까운 요지면 좋겠다 해서 시암역을 선택해서 왔는데, 종적 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8, 90년대 동대문, 남대문 그런 곳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구걸이라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무서운 분들이 그쪽에 질비해 있었어요. 거기를 배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음하고 그 매연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하러 왔는데 왠지 더 아파서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배제를 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는 숙소는 어디일 것이냐, 딱 한 곳으로 추려졌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숙소의 라운지예요. 제가 여러 군데 부동산으로 연락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 숙소를 자기네도 중개할 수 있어요 라고 다 올렸지만 정작 한 달 살기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약하지 않은 분들은 계약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고 다 계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허위 매물 부동산들처럼 다른 매물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 눈은 요만큼 와 있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어마무시합니다. 내 눈은 요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소개해 주는 거는 정말 이 돈 주고 이게 좀 아깝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가성비. 중개에서 계약을 보여주고 막 고객을 만나서 미팅을 많이 하는데도 계약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 눈높이가 고객의 눈높이만큼 많이 높아져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제가 서치하고 검색한 결과로는 이 이상의 가성비를 대체해줄 만한 매물을 저에게 권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되게 많은 자료와 막 근거를 제시하면서 물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기 이상의 물건이 없다. 그래서 난 이 물건을 달라 했는데 되게 많은 연락을 하고서도 여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캔슬을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무조건 여기가 들어오고 싶었던 거죠. 6개월에서 1년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한 달은 절대 렌트가 안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여기가 그냥 하나의 사업체가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각 호실별로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소유자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여기 꼭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다른 부동산을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곳에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 중개사님을 만나서 다행히 잘 입주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예요. 저는 픽을 했고 그 픽한 상태에서 이 중개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뭐 어려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입금해주고 입주를 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중개 현장에서 계약이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 손님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거는 이거고 네가 원하는 금액에서는 이 물건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고 눈을 낮춰. 라는 식으로 그냥 금액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개사님들이 저에게 야, 네가 힐링하고 원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니즈가 이만큼 있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될 만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나의 니즈를 먼저 생각해서 그쪽으로 끌어줬다라면 제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만난 중개사님들은 거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원하는 곳으로 연락을 했고 그 중개사님을 만나서 잘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중개 현장에서 정말 고객 미팅을 많이 하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되게 성실해요. 그래서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고객도 항상 많은데 계약이 안 일어나.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객의 눈높이랑 본인의 눈높이가 맞는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내가 잘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좀 더 계약 성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NSR 컨설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성비, 눈 높은 거 한두 명만 보여주고도 계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거를 다 따지는 당신은 대체 얼마나 괜찮은 곳에 들어갔느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숙소를 구할 때, 그리고 그 중개사님들이 저한테 다른 매물들을 막 보여주실 때 저는 이제 소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호구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는 거죠. 나는 왔을 때 그래도 내가 중개업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괜찮은 집을 구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힐링과 산책도 많이 하고 싶어. 이런 모든 니즈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집을 픽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픽했던 데는 어떤 데냐면,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JM님이 올려주신 유튜브였는데, 그분이 방콕에서 한 달 살기를 하려고 여러 개의 숙소를 중개사님들과 돌아다니면서 몇 개의 레지던스를 소개해 주시는 영상이었는데, 그분이 또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나 이런 거 판단을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유튜브를 봐도 이왕이면 가성비도 되게 판단 잘하고 하면 내가 호구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뭐 중개 실무도 그렇죠. 아유, 저기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도 다 나오는 교육들을 되게 비싼 돈 주고 가서 듣고 굳이 그걸 또 손님한테 알려주고 계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되게 가성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NSR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싸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의 매출을 되게 빨리 다시 회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성비가 높은 매물을 찾는 게 저는 되게 원하는, 지향하는 편이고, 현장에서 진짜 고객을 만나도 계약으로 안 이어지시는 분들 보면 이 가성비에 대한 거, 그리고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해서 중개를 하신다면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그래서 어떤 곳이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룸 자체는 크진 않아요. 방 하나에 거실 하나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지어진 지 한 3, 4년 되다 보니까 다 새 거고요.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한 달 살기 숙소를 찾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에서 옷을 빨려고 하면 그 세탁비도 비쌀지언정 코인 라운드리를 찾아서 간다라고들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방 안에 LG 세탁기가 있어요. 그것도 투인원으로 있어가지고 그 건조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좀 잡다한 비용은 절감이 되고 있고, 이 집 자체가 수영장이 너무 잘 돼 있고요.
헬스장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여기 라운지도 어때요? 좀 고급스럽게 예쁘죠? 제가 여행 유튜브 올려드리면서 여기 시설을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너무 괜찮은 집이었다. 근데 여기서 또 들어왔을 때 너무 고가면 또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입주해서 좀 살다가 여기 방콕에 오신 어떤 부부가 올린 영상을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비싸게 계약을 하시고도 관리비나 이런 걸 또 별도로 내시는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사양도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커뮤니티 시설은 저희보다 좀 더 클 수는 있지만 고급스러움은 우리가 좀 더 높았다. 이런 만족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냈을 때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중개를 할 때도 고객들이 그런 거겠죠. 내가 좀 더 적은 금액을 냈는데도 최고의 만족도를 느끼는 게 고객들이 원하는 심리 아닐까요? 우리가 높은 건물을 가면 뷰는 좋을지 몰라도 분명히 안 걸어 다닐 것이다. 집 밖으로 나가질 않을 것이다. 이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결정을 했고요. 또 저희 중개사님이 저희 픽업도 해주시고, 아파트나 이런 데 살려면 또 물도 생수 같은 것도 다 직접 사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도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도 다 봐주시고, 한국에서는 절대 고객에게 막 픽업 서비스 안 돼 그랬지만 여기서는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다 받았고, 또 간혹 들어가면 뭐 이불이 없는 곳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불이랑 뭐 수건도 새 걸로 다 세팅을 새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저희 숙소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어때요? 가성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여행 영상을 올려드리면 이 가성비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아실 거예요. 정말 최저가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를 좀 더 저렴하게 들어오실 때는 코로나 시대 되게 심했을 때는 뭐 50만 원대도 들어왔다라고는 해요. 근데 그때는 소유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은 한 6개월에서 1년 뭐 장기 투숙객인 경우에는 그 정도 할인까지 된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들어온 요 호실은 저희를 소개시켜준 그 중개사님이 세팅을 다 해주시고 관리비도 다 포함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서비스 비용으로 해서 한 90에서 100만 원 사이였던 거거든요. 뭐 환율 제대로 적용하면 9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최고의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기를 결정한 가장 큰 좋았던 게 이 단지를 한참 나가요. 이 단지가 기획돼서 여러 개의 단지와 하나의 대학교, 공원까지 같이 조성이 돼 있는 하나의 단지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한남동이나 뭐 용산 어떤 그 기획된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로 이용하는 카트를 타면 그 초입까지 나가주기도 하고, 무료로 큰 차를 타면 온눈역까지 태워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통비도 상당히 적게 들고 있고, 헬스를 하다가 좀 산책을 하고 싶을 때는 산시리 백야드로 가면 염소도 보고요. 닭도 보고, 시골 우리나라 진짜 정돈 잘된 시골 마을, 되게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런 만족도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구하면서 어차피 결정된 답정 너야 하고 중개사님을 만났잖아요. 그 중개사님께 여쭤보니까 여기는 중개업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된대요. 사업자를 낼 필요도 없고요. 뭐 법인을 굳이 뭐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자격증을 딸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서 본인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 너무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반면으로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해요. 그분은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만나서 이 집을 결정할게요 라고 하니까 그냥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도도 뭐 딱히 없고,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만나서 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순전히 이 사람만을 믿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딴에는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돈을 입금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지수 뭐 이런 걸로 이분의 중개업에 대한 신뢰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하고 그냥 입금을 했고, 근데 정말 만족도 높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태국 한 달 살기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의 중개사 제도는 그냥 하고자 하면 사업자도 안 내고 그냥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고객이 되어보니까 더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고객의 눈높이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높은 눈높이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사람이 타협이 될 것이냐는 먼저 중개사가 판단을 해야 10번, 20번을 만나지 않고서도 계약으로 연결하기가 쉽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영상은 저희 영상 편집 매니저님이 해주시는데 이번에 여행도 맡기고 싶었는데 여행을 너무 제가 조각조각하고 중간중간 제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매니저님한테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보다 편집이 훨씬 허술하더라도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되는 대로 여행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번 NSR 13기 생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